다음은 신봉구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6만 은평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의원입니다. 논의 위령 공편 29장에 보면요, 과의불개 시위가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은평구청의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는 2019년 5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 2억 5천만 원을 방송 콘텐츠를 통한 은평구 사업 홍보를 실행하였으며, 본 의원이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사업 집행의 전문성 부재 및 실행, 운영 방식의 부적절한 내용을 상세히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9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의반을 통해서는 이 사업의 후속 조치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예산 낭비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는 2024년 5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 및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손대면 하풀 동네 살리는 멋집 시즌2 정산 종합시장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산 종합시장은 하풀로 조성 및 은평구 전체 관광 소비 상승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7억 예산의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 및 은평구 홍보는 5년 전과 같은 과의불개 시위가의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과 23일 토요일 저녁 6시에 SBS로 2회 방송된 본 방송은 수도권 기준 평균 1% 미만의 저조한 시청률로 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은평구 전체 관광 소비 상승 기대는 찾아보기 힘든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아직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과 주변 상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동안 정산 종합시장에 진행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실제 현장의 반응 또한 같은 결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대 저조한 시청률의 프로그램 제작에 7억 원의 예산 집행입니다. 은평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전문조사기관 닐슨과 TNS 시청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20에서 49세 평균 시청률은 0.9, 0.74%이며 동일 시간대 타 방송과 비교한 전국 시청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 방송사 프로그램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높은 시청률입니다. 이는 기존 시청률 자료로도 예측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 지원에 따른 인지도 증대 효과도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구성력, 출연진,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 변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기존 시청률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반영되었기에 사업 집행 전 검토 자료로 충분히 제작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이 가능하나 이런 검토는 없었습니다. 둘째, 방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정산 종합시장은 컨셉에 맞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디오는 없습니다. 네, 동네 먹집 기존 방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일 공간에 카페와 같은 단일 품목으로 컨설팅을 통해 매출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출연진이 직접 일일 판매자 역할을 하는 구성 등으로 시청자의 관심도와 인지도 상승 및 핫플레이스라는 컨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산종합시장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컨설팅은 프로그램 자체의 의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명이 조금 약간집 같은 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먹을 게 없어. 증산시장에서 저는 공간에 손을 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이와 같이 공간 전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307회 은평구의 제1차 정례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경제과에 요구한 사항으로 시장 자체 환경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한 방송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7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 당부한 발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월 26일 방송된 정산종합시장 편에서는 증산 와 진짜 종합시장. 오랜만에 왔다. 입구에 뭐야? 일단 뭐야? 뭐가? 를 보시면 여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마트? 영상들과 비교되실 저도 요 사인 돌아가는 요게 똑같나요? 뭐야 미쳤다. 경동시장 아니야 착각하실 것 같은데 입니다. 여기 증산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뭐야? 이야, 너무 예쁘다. 우와. 미쳤다. 출연진들이 참가자들의 상점 구경과 음식 맛보는 정도로 끝나는 구성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방송을 위해 준비된 앵커 상점 외에는 시장 방문자에게 핫플레이스로 나타낼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돈되지 않는 기존 정산시장이 배경으로 나와 방송을 보는 내내 불편함과 과연 정산시장 활성이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직전 방송된 경남 밀양시 편에서는 20년간 방치된 밀양대 단독 건물 공간에 단일 품목으로 밀양시가 직접 나서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 개선 공사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십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고 출연진이 직접 일일 판매자로 활약함으로써 밀양시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지역 핫플레이스 12달 카페를 확보하였다는 방송을 보면 은평과 확연히 비교된다 할 것입니다. 새로 만든 앵커 상점들 역시 방송에서 부여하는 강제적 의미 외에는 정산종합시장과 연계한 공간 고유의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등의 참가자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산종합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 제작을 제안한 SBS 제안 설명서를 살펴보면 동네 맛집 방송 효과로 정주인구 증가, 푸른도시 은평구 위상 공고와 소상공인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언급했지만 이에 관하여 은평구청은 어떠한 모니터링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이며 SBS 측 입장에서는 시즌2의 마지막 2회차 제작비를 확보하고 방송한 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으며 오직 은평구만이 7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효과는 보지 못하는 예산 낭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정산시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은평구청이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7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셋째, 분당 시청률 및 방송 구성 내용 프로그램 분석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저녁 6시 25분 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도권 평균 시청률은 0.9%입니다. 이 중 프로그램 도입부 2분 58초는 시즌2 전회차 방송 후기로 화려한 핫플레이스 등장을 홍보하였으며 이후 2분여간 새 출연진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11회차 방송 평균 시청률 0.9% 미만의 정산 종합시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평균 시청률을 상회하는 부분은 참가자들의 사연 소개와 메뉴 선정에 따른 내용 구성 부분으로 실제 정산 종합시장을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청률은 0.6% 미만으로 과연 어떤 방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11회차 방송 총 1시간 17분 중 불광천 5초, 편백나무숲 4초, 진관사 4초, 13초에 그쳤으며 출연진이 직접 장소를 방문한 것도 아닌 은평구청 영상 자료만 송출됐고 심지어 진관사 관련 영상은 진관사 자체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12회와도 1시간 15분 방송 중 명소 홍보는 후반부에 불과 10초 남짓한 영상에 불과했기에 과연 이것으로 은평구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방송 마지막 장면은 제작 지원 은평구청이 표출되면서도 배경은 은평구와 무관하고 관계없는 곳이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11회차 방송 17분경 폐업한 점포로 등장하는 네일숍은 2017년 창업 점포로 입점했던 곳이며, 같은 회차 17분 30초경 노출된 점포 외벽에 붙어있는 채 방치되고 있는 2018년 야시장 홍보 포스트는 지난 6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체감할 수 없는 정산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의 결과인 셈입니다.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 수단에는 제안서 접수 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은평구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작 지원에 따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방법 도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체계적 계획 수립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올해 2월과 3월 각 1회 SBS와 글로우서울 그리고 은평구 일자리 경제과의 콘텐츠 유치 관련 실무회의, 3월 25일 철원의 기존 촬영 방문지 이래로 같은 해 5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리는 성급한 진행은 2019년 사업 진행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으로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산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나가는 사항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 신중한 결정 및 사전 준비가 철저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방송이 당초 10월 편성 예정이라 했지만 11월 중순에 첫 방송되는 상황을 본다면 방송이 송출된 시점은 추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려 홍보 효과의 극대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지난달 11월 16일과 23일 양일 본 방송이 송출 이후 재방송 포함 총 50회 이상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의 재방송 편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방송사에서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줄 수 없으며 어느 채널로 어떻게 송출된지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송 이후 더욱 활발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임에도 은평구청은 제작비 7억 원을 지원하는 역할 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체적 계획 수립과 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진행되지 않는 채 제작비 지원에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전 본 의원이 직접 정산종합시장에 대하여 앵커 상정과 기존 상인분들의 종합적 의견을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역시 기대 이하이며 기존 사업처럼 반짝하고 지나갈 일이라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정산종합시장 내 유일한 정육점 대표님께서는 방송 다음 날 못 보던 손님 몇 분 다녀간 것 외에는 기존 손님이 전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8년 2월 개설된 정산종합시장은 644평의 규모로 현재 64개의 점포와 64개의 노점으로 구성된 건물형 시장입니다. 한때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에 위해 요소가 있었고 코로나 등의 여파로 방문객이 감소한 결과 2024년 현재 29곳의 공실로 방치돼 버려진 채 활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은평구는 정산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추진을 목적으로 6억 6천여만 원과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2억 1천여만 원 등 또합 8억 7천여만 원을 투입했고, 이에 앞서 2016년과 17년에도 재난안전공사와 화장실 개선공사 및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시비 총 6억 1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현재 은평구청장이신 이미경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화장실 공사 등을 안전공사 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산 2구역 개발에 따른 원주민 이주와 맞물려 시장 보수공사 기간 동안 정산종합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2016년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폐업하는 적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입점한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방송 초기에는 일시적 매출 상승이 있었으나 채 2주밖에 지난 시점에 이미 방송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손님이 오더라도 앵커 상점을 제외한 시장 전반의 열악한 시설과 낙후된 외관으로 인해 재방문이 이어지기 어렵고 심지어 재방송을 통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마저 없었습니다. 앵커 4곳 상점
외에도 시장에서 40년간 자리를 지킨 상인분에 따르면 2017년 창업 점포도 일시적 반착 효과는 있었으나 곧 폐업했고 이번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정산종합시장의 단발성 그리고 행사성 예상 투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일시적 방송 홍보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자치구 재정 사항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23위로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예산 편성은 전문성을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액 구비로 7억 원의 예산을 더욱이 본 예산도 아닌 추경 경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이번 사업이 계획 당시 제시한 기대 효과가 실제 결과와 부합하는지 명백히 살펴야 하며 이번 방송이 결국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은 실수있지만 동일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실수가 곧 국민의 귀한 세금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김미경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규 의원님, 그 방송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활성화 사업과 집행 방식, 사후 관리, 그 증산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증산시장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증산시장은 그 47년이 경과된 1978년도죠. 경과된 건물형 시장으로 시설이 낡고 상권이 침체되어 제대로 된 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증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시설 개선비 6억 6천만 원과 의원님께 말씀하셨죠. 경영지원비 2억 3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청년 상인을 입점시켜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절 할인 행사나 야시장, 또 농수산물 할인 행사 등 마케팅 지원과 상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으나 재건축 이슈가 등장하는 등 상권의 침체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변에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였고요. 증산 4구역, 5구역 재개발이 완공된다면 5,700세대가 입주할 지금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주변은 산표 본사 이전 및 수색 역세권 개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나 제대로 된 쇼핑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주변 환경 변화와 새로운 입주민의 증산시장 활성화 요구가 지속되고 증산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성적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기약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며 방치하는 것은 구정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증산 2구역 주민들이 다 이제 3천 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나서는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맛있는 떡볶이집이라도 하나 유포해달라. 뭘 같이 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달라. 또 앞에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시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산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또 타 지자체를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업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셨듯이 살아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조시생 사업과 유명 쇼핑몰 등 낙후된 공간을 리뉴얼해서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또 주변 상권까지 살려 화제가 된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에 유정수 님과 전문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정수 대표를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메인 테이블에 그 유정수 대표가 그날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유정수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발표를 했고 저는 바로 옆자리에 제가 유정수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은평구에 오셔서 은평구가 여러 전통시장이 있고 은평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정수 대표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유정수 대표에 대해서는 자주 알지는 못했지만 그 유정수 대표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알 때 익선동이나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과 스타필드 수원 별별 마당 도서관이라던가 인스파이어 리조트 푸드 코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또 유정수 글로우 서울과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 대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은평구가 지금 상권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이분이라면 은평구에 와서 조금 더 은평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수 대표와 SBS 제작진이 1월과 올해 2월이죠. 1월과 2월에 두 차례 은평구를 방문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10개소를 둘러봤습니다. 쭉 그 비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 쭉 둘러보고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편의성과 대단지 아파트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서 증산 종합시장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 전체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두 번에 와서 결쳐서 다 시장 조사를 했고요. 본인 팀들이 SBS뿐만 아니라 그 유정수 대표가 와서 또 거기 팀들이 와서 아예 그동안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하라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은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월달, 2월달 동안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 상인들 이런 분들께서도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증산시장은 많은 공유 소유자와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신 분들은 그 지금 상인분들은 개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입점 상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쫓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은 현재 그 상황을 유지하기를 바라기도 하죠. 이런 상황인 거고 또 거기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게 상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효과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점포를 묶다 보니 넓게 리뉴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점점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거를 몇 번에 가서 설득을 하고 저희 주민들도 설득하고 우리 직원들, 국장들, 과장들 할 거 없이 많은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 상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한쪽 면만이라도 한쪽을 하던 아니면 또 일방적으로 하든 아니면은 한쪽 면만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저희가 논의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띄엄띄엄이라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앵커 시설을 해서 4곳을 앵커 점포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제안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 9월에 방송 일정에 저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옥상도 굉장히 저희가 이게 물이 새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물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고 저희가 뭐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옥상 방수라도 좀 하자 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저희가 그 지점부터 이제 예산을 통해서 진입을 해서 옥상 공사 마무리를 좀 서둘러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한 분 한 분께 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얻어냈고 내부의 낡은 환경도 보수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현장을 가서도 제가 미리 점검을 가서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 주민들 상인분들에게 제가 욕하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면 주민들 상인분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들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현장 제가 점검 가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글로벌와 SBS 제작팀과 함께 민원 해결과 성공적인 방송 제작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1년 동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사업이 아니라 1년 동안 와서 주민들과 설득 작업하고 상인분들을 설득해가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젊은 층과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지금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1%대라고 하는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퍼센트, 10%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KBS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10% 되지 기본적으로 한 7, 8%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 자체도 저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방송 이런 쪽에 좀 또 그동안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아마 그쪽에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색량이 지금 보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시장편에서 방송 후에 SNS 지금 현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보면 증산시장 관련 키워드가 방송 전인 10월과 비교해서 230건이었습니다. 10월 정도는. 왜냐하면 그때도 주민들이 옆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증산시장에 뭐가 있을까 해서 한 것들이 230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이후에 11월에는 저희가 23,700건으로 저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또 4곳의 앵커 점포 블로그 누적 발행량도 10월 16일 첫 방송 이후에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3,000건이 넘는 등 방송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재방송할 때 그날 제가 혼자서 제가 거기를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좀 사고 싶었는데 5시쯤 됐는데 6시까지 하는데 5시쯤 갔는데 이미 다 매진되고 줄 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오히려 제가 혼자 가서 혼자 왔냐 구청장이 혼자 이렇게 오셨냐 그러면서 그들과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주변의 주민 상인분들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4개 상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구경하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도 2배 이상의 효과를 지금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 전에는 식사 손님 위주의 고객에서 앵커 점포를 찾는 가족 단위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증산 2구역 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젊은 층이 손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것들 또 오랜만에 방문객이 많아짐에 대해서도 기존 상인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 4개 점포의 11월 매출 건수를 방송일이 11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방문객 수가 3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점포의 경우도 방문객이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상인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본인이 우리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공간들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있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일요일에 휴무하던 점포들도 주말 방문객이 증가하자 일요일 영업을 지금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빈 점포에 대한 임차 문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증산시장 이제 문제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증산시장을 지금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상점가들 자체가 없습니다. 증산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이 3,000세대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상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7년대 오래된 건축물과 노후되고 침체된 상권으로 아직도 빈 점포가 있고 입점 상인분들도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또 굉장히 활력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입점한 트렌디한 점포와 젊은 상인들이 시장에 좀 활력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한 관심과 화제성을 유지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와 지금 협력해서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공모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가서도 옥상을 좀 보고 옥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이게 이제 먹을 곳을 좀 주민 밑에서 상인분들이 사가지고 그 위에 가서 드시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임금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서 동직능단체나 입주자 단체 등의 홍보 강화하는 것들, 또 새롭게 단장할 옥상 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인회와 지금 논의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방송 이후에 생겨난 화제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도 12월에는 그 성탄절 및 연말맞이 다양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SBS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재방송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서 재방송 날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지를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재방송을 한번 더 보시게끔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실 거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상위 랭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홍보과나 이런 데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BS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시장은 우리 10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실상 다른 데도 다 예산은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 투입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투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도 그렇게도 제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정말 시장이 활성화돼서 정말 주민들이 좀 사랑받는 공간으로 좀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철원 말씀도 하셨는데 유정수 대표가 2번씩이나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점포를 좀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전체를 서울시 우리 은평구 전체를 다 시장 조목조목 다 봤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방역 일정까지 아마 제가 지금 회의만 해도 우리 직원들과 거기 그쪽하고 그 다음에 글로브 서울이라든가 SBS 시장 상인 일자리 경제과 회의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살릴지. 이제 주민들도 상인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변하고 있고 본인들도 상인의 조직이라든가 또 청소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저희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참 저 역시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 지역 상권 살리는 거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미경 의원님이나 이경수 의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십니까? 지역에 먹을 것 하나 없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다.
청장님의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전통시장 다니면서 많이 알고요. 정산시장 개선 노력은 개인적으로 정말 높이 삽니다. 제가 2주 동안 거의 매일 출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청장님이 천하무적도 아니시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동안 또 자료조사를 하면서도 시의원으로 계신 시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마음도 아프시다 충분히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정산시장 활성화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의 집행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드립니다. 이게 꼭 정산시장이었다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본 제기된 위반 점을 숙고하여 향후 방송 제작 지원 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며 방송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홍보 전략, 재방송 여부 등도 꼼꼼히 체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5년 전 모습이신데 좀 감회가 남다르시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요겁니다. 핵심은. 근데 제가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외형공사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아까 유정수 대표님을 따로 뵙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은평구의 청산시장이나 다른 걸 좀 더 하시기 위해서 그 노력은 상당히 저도 높이 삽니다. 사는데 다만 이게 뭐 여러 번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제가 구정 질문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이제 항목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정확하게. 근데 이 항목들에 나열된 내용들은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구청 직원분들께 이걸 요구하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이쪽에서 또 저 역시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도 전문가 자문을 할 수 있는 풀을 좀 구성해 달라 하셔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홍보해야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봤는데 절차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직원분들이 점검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루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를 좀 상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11월 16일 날 방송 나간 당일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안 나오는데 정산시장과 동네 멋집 아까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저는 출처와 날짜 그리고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산시장과 동네 멋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11월 16일 날 네이버에 직접적 검색한 내용만 갖고 보자면요. 37회 그리고 그 지나간 날 이후로 다시 또 보시면은 11월 23일 날 일주일 뒤죠. 정산시장 100회, 동네 멋집 50회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 날짜 16일 날짜까지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이 16일 날 날짜까지 가는데 11월 30일 날 어떤 사유인지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재방송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재방송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직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잠깐 올라갔는데 아까 청장님 혼자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정산시장. 자, 그분까지도 2주 동안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니까 청장님 혼자 왔다 가셨다고 하여튼 주말인가 뭐 방송 다음날 왔다 가셨다고 하신 분도 제가 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충 질문으로 지금 타이틀은 달았지만 그때와 마찬가지 같은 마음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뭐 그래프가 제가 뭐 청장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구중 질문하면서 뭐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번에 한 번 더 조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시되
다만 또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1년 동안 하신 게 아니고, 물론 기간 1년인데, 끝까지 1년인데, 사전 준비 단계가 저희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프로포즈에 있어서는 저희의 방송은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전에 아까 언급드렸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제작비 들어오고 방송 나가고 그걸로 끝이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자, 이 역시 보충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셔가지고요. 제가 설명하는 걸로 다 넣은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이게 아까 보셨던 앵커 상점입니다. 2개. 근데 제가 쭉 다니면서 제가 일부러 방송 다음 날은 무조건 오겠죠. 왜냐하면 저도 정산시장 알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호떡집입니다. 구름호떡. 자, 앞에 보시는 사진 장면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외부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파주에서 오신 어르신 어르신은 아니고 한 60대 초반의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시장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컨셉이 어디 이제 창고 같은 데인데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인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지나가는 길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핫바 목욕탕 제일 까칠한 사장님이셨어요. 인터뷰는 해주시는데 사진은 절대 못 찍게 하셔가지고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일요일 오후 1시 간 넘었을 때입니다. 2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말이면은 당연히 줄을 좀 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직전 3일 이틀 전입니다. 예, 4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11시부터 가가지고 쭉 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집 바로 뒤쪽인데요. 이 집은 앉을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옆에 집에 소정의 임대료를 내시고 자리를 직접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 공간까지도 마련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차적인 조치라도 좀 할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정산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연서시장 가서도 많이 겪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딴 게 아니라 고액의 방송 홍보 컨텐츠는 사실 투입되는 양만큼 어떻게 보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한다 해도 그 과정을 모르고 투입을 하게 되면은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갔을 때마다 2분이서 같이 이렇게 옆 가게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제가 물어보니까 왔다가도 있는 데인 줄 모르고 왔다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많이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호기심에. 근데 안 사고 구경하다 그냥 그대로 나가시는 케이스가 한 10분 되면은 한 7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방송사가 얼마나 우리 시장 상인분들한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는 방송 나간 그 옆에 인터뷰했던 집이에요. 이 사진이 뭐가 걸려 있냐면은 동네 묻집, 고흥집 나갔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액자 18만 원 주고 전화 오니까 그냥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을 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걸 접근할 수 있는 직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제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산 시장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콘텐츠를 훌륭한 홍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장님의 정산시장 사랑은 저도 현장에 2주 동안 다니면서 많이 느꼈으니까요. 앞으로 또 좋은 좋은 행정으로 우리 정산동 주민들과 정산시장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또 방송 컨텐츠로 저희 은평구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모 유튜브가 그냥 혼술을 하는 여자분인데 연서시장 다녀가시고 나서요. 제일 상위에 있는데 지금 207만인데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는 부분은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기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려고 의원 계시면 바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신봉기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